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의 닥터 성입니다. 이번에는 흉살 주사, 흉터 주사가 흉살 없애는데 도움이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흉살 주사, 흉터 주사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게 실제로 과연 도움이 될까? 어떤 사람은 맞고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효과가 전혀 없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이게 어떤 의학적 근거가 있어서 좋아지는 걸까? 사실 의학적 근거가 없고 그냥 이렇게 주사를 맞더니 좀 변화된 모습이 호전된 걸로 보이는 거 정도일까? 아니면 더 악화시키진 않을까? 이걸 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은 없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술 받는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과연 이런 흉터 주사, 흉살 주사가 이론적 근거가 있는가? 그리고 과연 좋아질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흉터를 좋게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까? 여기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들어두시면 이런 주사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맞고 나서 어떤 변화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흉살 주사의 원리, 흉터 주사의 원리, 같은 말이겠죠. 그러면 이 흉살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우선 좀 알아야 돼요. 흉살이란 거 어떤 데 잘 만들어지냐면 일반적으로 쌍꺼풀 수술하고 나서 절개 쌍꺼풀 수술하고 나서 그 봉합한 자리 사이에 피부가 자꾸 벌어지려고 하면 그 부분에 장력, 텐션이 잡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벌어지는 걸 최대한 막으려고 내 피부는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섬유아세포라는 게 피부 밑에 있고 그 섬유아세포가 이 녀석들이 근섬유아세포라는 걸로 전환이 일어나고 근섬유아세포로 전환이 일어나는 애들이 수축성 단백질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뭔가 미끈미끈하고 위에는 정상 피부 조직 같지 않은, 즉 레트페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정상 표피, 진피, 어떤 피하지방 이런 형태가 아닌 뭔가 수축성 단백질로 되어 있고 미끈미끈한 그런 조직들로 된 흉살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 텐션이 잡히게 되면 피부가 벌어지는 걸 최대한 막으려고 피부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더 단단한 물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섬유아세포에서 콜라겐 타입 1을 과증식, 이때 과증식된 콜라겐 타입 1과 수축성 단백질이 섞여서 비후성 반응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돼갖고 눈 위에 그 흉터 라인을 따라 툭 튀어나오는 어떤 형태가 생겨요. 즉 절개 라인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장력이 계속 당겨지게 되면 그 위에 부분에 절개 라인 부분에 튀어나오는 피부가 생길 수 있다. 즉 비후성 반응이 생길 수 있다. 적당한 텐션이 잡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축성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흉살 같은 조직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흉살이 안 잡히게 하려면 어떤 게 되면 안 잡힐까? 방금 전에 원인이 뭐랬어요? 절개 라인을 기준으로 밑으로 당기는 장력이 흉살을 만드는 원인 제공을 해준댔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력이 안 걸리게 해주면 되잖아요. 장력이 덜 걸리게 해주면 흉살이 덜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는 그 봉합도 제대로 잘 됐고 살도 잘 안 물었어. 그런데도 흉살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거 왜 그럴까? 우리가 피부 절개 라인을 이 기준으로 해갖고 밑으로 피부가 자꾸 당겨지면 장력이 아래로도 잡히지만 피부 안에 뭔가 염증성 물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이런 혈관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피부 안에 혈관이 차지하는 공간, 즉 볼륨들이 증가하게 되면 밖으로 미는 압력들이 생겨요. 즉 눈 안쪽을 기준으로 보면 절개 라인 안쪽의 피부들 밖에서 뭔가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일종의 텐션이거든요. 그러면 그 절개 라인을 따라서 흉살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흉살 주사를 놓으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흉살 주사라는 건 어떤 거냐면 트리암시놀론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주사예요. 스테로이드 등급 1부터 7까지 있을 때 7등급이 제일 약한 건데 3등급 정도에 속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사액을 넣었을 때 막 몸에 퍼지거나 하진 않고 이렇게 한 곳에 모여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덱사메타손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랑은 조금 다른데, 덱사메타손은 몸에 잘 퍼지거든요. 트리암시놀론은 우리가 이렇게 주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쫙 모여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즉 결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트리암시놀론을 놓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생기는가를 보면, 우선 스테로이드는 혈관 수축제니까, 그리고 혈관이 계속 수축하면 어떻게 돼요? 아트로피 돼서 없어져요. 혈관이 없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우선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각종 염증 사이토카인 같은 물질들이 분비가 감소돼요. 그리고 뭐 염증 반응 이런 게 다 줄어드니까 우선 혈관들이 되게 작아져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지방의 세포들의 크기가 작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 파이브로 패티 티슈로 변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지방세포가 섬유 조직들 같은 것들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뭔가 기존의 지방 조직과는 다른 모양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파이브로 패티한 티슈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런 흉살 주사, 트리암시놀론으로 된 이런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게 되면 체내에 보통 한 달 정도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사를 맞는 주기가 4주에서 8주로 돼 있어요. 4주 넘어서 맞으라고 돼 있죠. 그 전보다 땡겨서 맞게 되면 뭔가 디프레션, 즉 피부 꺼짐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콜라겐 타입 1의 분해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지방세포가 파이브로 패티화 되는 현상이 생겨요. 파이브로 패티화 되는 현상이 뭐냐면 지방세포 사이사이에 섬유 물질들이 막 끼기 시작하면서 뭔가 지방세포가 하는 역할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해요. 일반적인 섬유아세포들은 지방세포로 바뀌기도 하고 지방세포가 다시 섬유아세포로 바뀌기도 하고 이걸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이 섬유아세포가 뭐냐면 이 어떤 상처가 나거나 염증이 나거나 피부에 손상이 왔을 때 그거를 힐링하는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이 섬유아세포인데, 이 섬유아세포들은 지방세포로도 변했다가 지방세포가 다시 섬유아세포로 바뀌었다가 그때그때 맞게 이렇게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사이에 파이브로 패티한 섬유성 지방이 생기게 되면 이 전환이 자유롭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이 파이브로 패티한 지방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지방세포라든지 섬유화세포의 전환율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파이브로패티 티슈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 섬유화세포의 어떤 전환이 계속 감소하게 되니까 피부가 손상이 됐을 때 어떤 피부 회복력, 재생력이 많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게 되면 혈관이 수축돼서 이렇게 변할 거고, 그 다음에 일부가 혈관이 없어지기도 할 거고, 지방세포가 작아지게도 돼요. 왜냐하면 이 사이에 간극 같은 게 벌어지면서 지방세포 안에 있는 중성지방이 빠져나가서 크기가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작아지게 되면 이 섬유아세포의 전환율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콜라겐을 만드는 힘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트리암시놀론을 넣어가지고 지방세포가 작아지고 혈관이 작아지고 혈관이 없어지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볼륨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피부 밖으로 걸리는 텐션이 감소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섬유화세포가 근섬유화세포로 전환되는 전환율이 떨어져서 수축성 단백질의 생성이 감소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흉살이 앞으로 더 만들어질 가능성은 자꾸 감소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흉살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 그게 트리암시놀론으로 감소할까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하지만 콜라겐 타입 1이 과증식돼서 수축성 단백질과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비후성 반응의 경우에는 콜라겐 타입 1의 분해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비후성 반응이 좀 작아져요. 하지만 그만큼 지방세포들이 프리패티 티슈, 즉 섬유 지방세포로 전환이 돼서 이 두 개의 전환율이 떨어짐으로써 피부 재생력이 현저히 감소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문제가 뭐예요? 이 혈관이 작아지고 혈관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이 스테로이드 트리암시놀론을 집어넣을 때 농도를 선생님마다 다 다르게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너무 농도를 높게 해갖고 막 지방세포 푹 꺼지고 막 피부가 푹 꺼지고 이런 현상도 생기게 되고, 어떨 때는 너무 약하게 해서 큰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애매모호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 혈관이 좀 작아지다가 이 약효가 없어질 때쯤 오히려 확 거꾸로 더 증가돼서 이 압력이 증가됨으로써 부작용이 더 심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 결정화된 트리암시놀론이 머물러 있으면 이 지방세포 안에 있는 중성지방이 계속 빠져나가서 지방세포의 기능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방세포가 섬유아세포로 전환되는 그런 기능들이 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섬유아세포 보면 요 사이에 지방이 지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얘가 큰 덩어리를 만들고 얘네들이 지방세포로 전환이 되고,
다시 얘네들이 분해되면서 다시 섬유화세포로 돌아가고, 이게 피부 손상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섬유 지방으로 변하는 양이 증가되게 되면 이런 변환되는 섬유화세포나 지방세포 양이 감소해서 피부 재생력의 현저한 감소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트리암시놀론 흉살 주사가 맞음으로써 앞으로 생길 흉살이 어느 정도 덜 만들어지고 예방되는 효과는 있지만 기존에 만들어진 게 없어진다라고 말하기는 되게 쉽지 않고, 대신 비후성 반응 같으면 실제로 콜라겐 타입 1의 분해 속도가 좀 빨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자꾸 평평해지게 돼요. 그리고 지방세포가 조금 작아짐으로써 이 사이에 올라온 비후성 반응들이 얘가 천천히 깔아앉으니까 이거도 어느 정도 감소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번에 말해드린 건 뭐라고요? 흉살 주사, 즉 흉터 주사는 실제로 흉살이 생기는 걸 어느 정도 예방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비후성 반응 같은 거는 실제로 작게도 만들어주고 더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이 지방세포가 파이브로패티한 티슈로 전환이 많이 되기 때문에 피부에 손상이 생겼을 때 파이브로블러스트가 생기는 양이 감소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즉 피부 재생력이 감소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다 보면 이런 스테로이드 관련된 주사를 특정한 부위에 많이 맞고 오신 분들은 치료를 하면 치료가 좀 떨어져요. 피부 재생력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뭐 선생님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요 정도 미량을 준 게 그 정도 영향을 줄 일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정기적으로 고농도의 양을 계속 맞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물론 아주 저용량으로 저농도로 맞으면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그래도 뭐 피부 재생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요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뜻하고요? 흉살을 어느 정도 예방은 할 수 있으나 만들어진 거를 크게 없애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비후성 반응이 만들어지는 걸 어느 정도 예방하고 이미 만들어진 비후성 반응도 좀 작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지방세포가 파이브로패티 티슈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피부 재생력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 문제를 안고 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